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너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잠옷을 입고 앉아봤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제가 새벽에 꼭 일어나기 위해서 사용하는 특별한 아이템과 도움이 되는 습관들을 모두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난 지도 3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도 새벽에 일어나는 건 저에게도 여전히 쉽지만은 않아요. 습관이 잘 만들어져서 적응이 될 듯 하면서도 체력이 모자라거나 바쁘면 기상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꽤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습관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 무언가를 해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가 아니라 환경, 다른 말로 하면 시스템이에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사람의 의지는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굳은 의지가 도움이 되더라도 그 루틴을 계속해서 지속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겠다고 생각을 한 뒤로 가장 많은 공을 들인 것이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내가 의지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아침에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환경 세팅을 해두는 거죠. 지금부터 제가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아이템과 루틴들 6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제 대답은 무조건 밤에 일찍 자는 거예요. 미라클 모닝이 수면을 줄이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미라클 모닝의 핵심은 수면을 줄이는 게 절대 아니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생활 패턴을 앞으로 쭉 당겨오는 거예요. 밤에는 어차피 피곤해서 계속 늘어지게 되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잠을 충분히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가장 좋은 에너지를 나를 위해서 써보는 거죠. 그런데 밤에 일찍 잔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도 여전히 애를 쓰고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밤에 일찍 자기 위해서 항상 사용하는 아이템 2가지를 소개해 볼게요. 바로 수면 안대와 수면 명상입니다. 침대에서 휴대폰을 보지 않고 바로 잠들게 만들어주는 효자 아이템들이에요. 저는 수면 안대를 좋아해서 여러 가지를 사용해봤는데요. 수면 안대에 입문하는 분들께 가장 추천드리는 건 이 1회용 수면 안대들이에요. 1회용 수면 안대는 이렇게 낱개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 포장을 뜯으면 서서히 따뜻해지고 온기가 20분 정도 지속이 됩니다. 수면 안대를 쓰면 눈이 따뜻해져서 몸이 전체적으로 편안하게 이완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대를 쓰면 시야가 차단이 되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밤에 잠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휴대폰인데, 안대를 쓰면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보지 않고 눈을 감고 있게 되더라고요. 덕분에 훨씬 더 빠르게 잠에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옆에 수면 명상을 틀어두고 자는데요. 제 휴대폰에 이렇게 자동화 루틴 설정을 해두어서 잘 시간이 되면 바로 유튜브 영상이 틀어질 수 있도록 설정을 해두었어요. 제가 정말 추천하는 수면 명상 영상은 바로 이 영상인데요. 자기 전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잠을 못 이루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수면 명상을 따라하다 보면 그럴 일이 전혀 없고 나도 모르게 잠이 들게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미라클 모닝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일찍 자보는 건데요. 일단 충분히 자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그 감각을 익혀보는 거예요. 이렇게 몇 주 정도 지속을 하고 나면 점점 새벽에 일어나는 기상이 내 습관이 되거든요. 새벽에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적응이 되고 나면 나중에는 조금 더 늦게 잠들더라도 저절로 아침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이렇게 일찍 자기 위해서 수면 안대와 수면 명상 조합을 꼭 한번 써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번째는 알람 어플을 바꾸는 거예요. 알람 소리를 잘 못 듣는 분들, 또는 알람이 울려도 나도 모르게 끄고 다시 자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무조건 알람 바꿔보세요. 알람 어플을 바꾼 뒤로는 한 번도 못 들은 적이 없거든요. 알람 어플이 이렇게나 중요한 거구나, 이걸 처음으로 느꼈어요. 제가 처음으로 사용했던 알람은 슬립에즈 안드로이드라는 어플인데요. 이 어플의 특징은 기상 시각을 설정해두면 내 수면 주기를 파악해서 얕은 수면일 때 알람을 울려서 깨워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 7시에 알람을 설정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보통의 알람은 내가 설정한 시각인 7시에 알람이 울리는 게 정석이잖아요. 그런데 이 어플은 6시 30분에서 7시 사이 30분 동안 내가 얕은 수면 상태일 때를 공략해서 알람이 울릴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줘요. 단순히 정시에 알람이 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목표로 한 시각에 깨어있는 상태가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기상 미션이 있어서 기상 미션을 완료해야만 알람이 꺼지도록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수면을 기록해서 내 수면 상태를 파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는 이 어플을 사용한 뒤로 한 번도
알람을 못 들은 적이 없어서 돈이 전혀 아깝지 않다고 느꼈던 앱이었어요. 다만 이 어플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안드로이드에만 있는 어플입니다. 제가 아이폰으로 바꾸게 되면서 아쉽게 이 어플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서 그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알람 어플을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알람이라는 어플이에요. 알람이의 장점은 기상 미션이 정말 다양하다는 점인데요. 덕분에 다시 잠들지 않고 확실하게 기상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몸을 쓰는 미션, 머리를 쓰는 미션, 특정 장소에서 인증을 하는 미션 등 기상 미션이 정말 다양하고요. 이 미션을 최대 5개까지 조합해서 아주 복잡한 기상 미션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 5가지 미션을 모두 완료해야만 알람이 꺼지는 거죠. 지쳐서라도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저는 알람이도 프리미엄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프리미엄 버전을 사용하면 다시 잠들기 방지라고 해서 알람을 끈 뒤에 내가 일어났는지 체크하는 기능도 있어요. 알람을 끄고 다시 잠들면 기상 미션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저는 이 미션을 하기 싫어서라도 그냥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꼭 프리미엄 버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무료 버전을 사용하더라도 충분히 많은 기상 미션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 어플로 바꿔보시는 거 정말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알람 관련해서 한 가지 팁이 더 있는데요. 바로 알람을 밖에다가 두는 거예요. 저는 거실에 있는 구글 네스트 허브에서도 아침에 알람이 울리거든요. 소리가 꽤 우렁차서 방에서도 잘 들리는데 이걸 끄려면 무조건 거실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알람을 끄려고 자연스럽게 침대에서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침실 밖에 알람을 두는 것도 아침 기상에 도움을 주는 장치 중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해도 잠이 안 깬다는 분들이 있다면 바로 다음 단계 스마트 스위치입니다. 스마트 스위치를 사용하면 정해진 시각에 자동으로 조명이 꺼지거나 켜지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일어나면 보통 주변이 컴컴하거든요. 일어난 직후에는 안 그래도 피곤한데 주변마저 온통 컴컴하면 다시 자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서 자동으로 집안 곳곳에 불이 켜지도록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알람을 끄러 밖으로 나왔을 때 거실이나 서재에 불이 켜져 있으면 다시 잠들지 않고 새벽 루틴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남편이 자고 있어서 평소에 침실 스위치를 자동화를 해두지는 않는데요. 혼자서 주무시는 분들 중에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분들은 침실 불이 자동으로 켜지도록 예약해두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도 가끔 이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사실 침실 불을 확 켜버리는 게 효과가 제일 좋아요. 저희 집 스위치들은 알리에서 구입한 스마트 스위치 제품으로 교체가 되어 있어요. 스위치를 교체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어렵고 위험한 작업일 수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스위치를 교체하실 분들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거나 네이버 카페 중에 모두의 스마트홈이라는 스마트홈 관련된 정보가 많은 카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정보를 얻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스위치를 교체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부착형 스위치 로봇 제품들도 있습니다. 스위치에 로봇을 붙여두면 로봇이 불을 켜고 꺼주는 제품도 있고요. 또는 전구 자체를 스마트 LED로 변경하는 것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말 그대로 아침에 눈을 뜨는 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으로는 침대에서 완전히 일어나서 행동을 시작하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눈을 뜬 후에 가장 먼저 하는 첫 번째 행동이 중요합니다. 기상 후에 행동하는 첫 번째 루틴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아침 기상 여부와 아침 컨디션이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기상 후에 할 첫 번째 루틴은 2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좋은데요. 첫 번째는 잠을 깨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어야 합니다. 짧은 시간에 뇌와 몸을 깨울 수 있는 루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두 번째는 고민을 하지 않고 바로 행동할 수 있는 아주 쉽고 작은 일이어야 합니다. 침대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서재로 가서 30분 동안 책을 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괜히 더 일어나기가 힘들거든요. 눈을 뜨는 것도 힘든데 침대에서 나가서 제일 먼저 할 일이 앉아서 책 읽기다? 너무 힘들죠. 그래서 무지성으로 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루틴이 첫 번째 할 일이 되어야 돼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첫 루틴은 양치인데요. 오늘은 정말 피곤해서 못 일어날 것 같다 생각했던 날도 양치를 하면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양치를 한 다음에 제 생각만 믿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일단 양치만 하고 다시 생각해보자. 양치를 했는데도 진짜 피곤하면 그때는 다시 자도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고 화장실로 들어가요. 신기하게 양치를 하면 정신이 급격하게 깨서 양치하고 다시 잔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추천하는 건 스트레칭을 하는 건데요. 양치로 뇌를 깨웠다면 다음으로는 몸을 깨워보는 거죠. 유튜브에 보면 눈 뜨자마자 스트레칭이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이 영상은 누워있는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시작해서 바닥에서 서서 마무리하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 영상을 바로 따라하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침대에서 시작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아침에 스트레칭을 해주면 굳었던 몸이 깨면서 개운한 느낌도 들고 잠도 많이 깨서 더 복잡한 아침 루틴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첫 번째 루틴만큼은 자동화를 해두면 참 좋은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무지성으로 행동을 시작하려면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최고예요. 아침 루틴을 자동화할 때 제가 정말 잘 쓰고 있는 게 바로 이 구글 네스트 허브입니다. 이 제품은 화면이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예요. 다른 AI 스피커와 다르게 유튜브 재생도 자동화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구글 네스트 허브로 알람을 끄면 자동으로 명상 영상이 재생이 되거든요. 아침에 정신없는 와중에 그냥 아침 명상이 냅다 켜지니까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이걸 따라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글 네스트 허브 기기를 통해서 아침 스트레칭 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되게 한다던가, 또는 유튜브에 보면 양치 타이머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재생되게 만들어두면 진짜 재밌게도 사람이 그걸 따라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사소한 자동화된 환경, 시스템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변화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루틴만큼은 자동화해두는 것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건 나에게 잘 맞는 메인 아침 루틴을 찾는 건데요. 솔직히 저도 일어나서 바로 책을 읽으면 졸릴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는 것보다는 바로 외출을 해서 운동을 하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실제로 일어나기 힘든 주간일수록 루틴을 조금 수정해서 일어나서 양치하고 스트레칭하고 바로 밖으로 나가서 러닝을 하거나 헬스장에 가는 루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밖으로 나가면 절대로 다시 잠들지 못하잖아요. 나갈 때는 너무 힘들고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막상 이어폰 꽂고 운동하러 가면 생각보다 개운하고 재밌거든요. 다른 사람들 운동하는 것 보면서 자극도 받고 운동이 다 끝나고 나면 무조건 아까 나오길 진짜 잘했다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외출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면 책상에 앉아서 조금 더 동적인 일을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책을 읽는 것보다는 타이핑을 한다던가 강의를 들으면서 실습을 한다던가 노트 필기를 하면서 손을 움직인다던가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동적인 움직임을 가미해서 공부를 하면 새벽에 하더라도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이렇게 디테일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장치는 동기부여가 되는 환경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앞에서 했던 팁들은 혼자서 하는 방법들이잖아요. 사실은 혼자만의 의지로 습관을 만든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일찍 일어나는 건 더더욱이요. 그래서 외부적인 강제성이나 동기부여를 만들어주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미라클 모닝을 처음 시작했을 때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스터디를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상 인증을 하니까 혼자서 할 때보다 훨씬 더 책임감이 생기고 강제성이 생기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모임을 직접 만들었고 리딩을 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특히 더 아침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미라클 모닝을 지속하는 원동력 중 하나는 기록이었어요. 미라클 모닝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4년째 아침에 했던 일들을 모아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인증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내가 열심히 하는 이 순간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싶어서 시작했던 일인데 예상하지도 못했던 효과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스토리를 본 지인들이 응원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까운 친구들부터 정말 오랜만에 연락하는 사람들까지 너 정말 열심히 산다. 너 덕분에 아침부터 좋은 에너지를 받고 있다. 너가 하는 것들 보니까 나도 아침에 뭐가 해보고 싶네? 이런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칭찬이나 인정을 받으려고 시작한 일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가 저에게 힘이 되고 이 루틴을 지속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도 사실이더라고요. 저는 외적인 동기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건 꼭 필요하고 의미가 있는 일이니까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거나 기록을 하면서 응원을 받는 것도 새벽 기상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어떤가요? 저 사람은 그냥 로봇처럼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저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나에게 잘 맞는 장치와 시스템을 만들기까지 저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제 꿀팁을 참고해서 조금 더 시행착오 없이 수월하고 빠르게 일찍 기상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들 이번 주도 힘내서 한 주 잘 보내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